안녕하세요, 주니팀입니다. 저는 지금 소나타 런칭 행사장에 나와 있고요. 약간의 소개와 그 다음에 뭐 야간이지만 시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바로 이 현대 디지털 키라고 하는 앱을 깔아놓고 이 앱을 통해서 차량을 시승하게 될 텐데요. 스마트키 대신에 이 앱으로 차량에 접근해서 차량을 열고 닫고 기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배정받은 차량을 타기 전에 먼저 컬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옐로우 컬러죠. 중형 세단에서 이런 컬러를 출시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 컬러는 지금 레드 컬러, 굉장히 강렬한 빛이 돌고요. 스포츠카에서나 볼 수 있었던 컬러를 지금 중형 세단에서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컬러가 될 것 같은데요. 화이트 크림. 좀 더 채도가 밝은 느낌이고요. 심도도 좀 깊이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는 컬러가 제가 여기서부터가 헷갈린데요. 그레이가 햄턴 그레이하고 녹턴 그레이하고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간상으로 지금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장에서는 제가 그냥 그레이 컬러라고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측면 바디라인도 보시면 기존의 중형차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돼서 확실히 낮고 넓은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뒤 오버행도 특히 앞쪽 오버행이 굉장히 짧아졌는데요. 좀 더 스포티한 느낌 받을 수가 있고 전체적인 차량의 라인도 굉장히 낮아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컬러가 블랙 컬러고요. 블랙은 미드나잇 블랙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2.0 CVVL 엔진,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터보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도 그렇게 시끄럽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가면서 차량의 컬러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사전에 디지털 키를 전송을 받아서 이렇게 앱으로 다운 받아 놓은 상태고요. 지금 차량에 가까이 와서 제시도를 누르게 되면 차량 연결 가능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차에 이 키를 갖다 대게 되면 지금 열린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약간 걸렸는데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별도의 스마트 키를 갖고 저는 지금 시승을 하지 않고 이렇게 현대 디지털 키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의 키를 가지고 차량을 수령받아서 지금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가죽 느낌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지금 플라스틱 재질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안락한 느낌이 들고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헤드룸 부분인데 일단 타서 앉아보게 되면 확실히 전보다 낮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동은 지금 버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설명이 조금 들리긴 하는데 풀 디지털 타입의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고 10.25인치 와이드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패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부터 쭉 연결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운전할 때 시선도 그렇게 많이 뺏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조장치는 조금 슬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오토 모드를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이 버튼의 촉감이라든가 이 상세한 메뉴 구성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확실히 좀 세련되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은 공조장치하고 지금 열선하고 통풍 시트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쪽으로 올리면 3단으로 이 열선 시트를 조정할 수가 있고 밑으로 계속 내리면 3단으로 또 통풍 시트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키는 여기에 이렇게 갖춰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뒤로 무인 주차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요. 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 이 공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어 변속은 지금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인데요. 버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 흐르듯이 이렇게 부드러운 디자인의 이 기어 변속기를 올려놓은 듯한 느낌, 버튼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2개 오픈 타입으로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 선택 가능하고요. 또 오토 홀드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도 적정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높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전체적인 질감 마무리가 이전 소나타에 비해서는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공간은 준수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석 수납함도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공간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고요.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윈도우 컨트롤하고 도어락 원락 버튼이 약간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봤을 때 조금 답답해 보이기도 하는데 손을 얹어서 사용할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지금 보스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4스포크 타입인데요.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촌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죽의 질감이나 이 마무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거부감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금방 익숙해질 것 같고요. 패들 시프트도 큼직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운전석 좌측으로 버튼류들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현대자동차가 이 부분 참 잘해주는 것 같아요. 바닥의 페달류는 지금 오르간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풋레스트 크기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약간 좀 길었으면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기 실내 공간 한번 살펴드리고요. 헤드룸이 조금 좁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측면에 이렇게 선쉐이드도 갖추고 있고요. 열선 시트는 2단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레그룸은 적당히 갖추고 있는데 디자인 때문에 확실히 헤드룸이 약간 좀 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 타봤을 때의 착자감은 엉덩이 포지션이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루프라인이 낮은 거에 대한 위쪽에 답답한 느낌, 헤드룸이 좀 좁아서 답답한 느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에어벤트 갖추고 있고 USB 파워 갖추고 있습니다. 기능이 추가된 워크인 스위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용하면 편리한 기능이고요.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면 비례감이 좋은 실내를 갖추고 있고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상당히 좀 진보했다라는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지금 보스인데요. 한번 들어보면은요. 생각보다 고음대에서 재생해주는 능력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고음대의 재생 능력이 조금 좋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고 조금 더 맑게 느껴집니다. 소소한 부분인데요. 옛날보다 이 이너커튼이 굉장히 빨리 열립니다. 속도가 빠르고요. 썬루프는 비슷한데 이너커튼 뒤로 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좀 살펴드려 보겠습니다. 굉장히 날렵하고요. 이 테일램프하고 뒤쪽에 트렁크 리드 부분, 립 스포일러 부분까지 일체형으로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상당히 과감한 느낌이 들고요. 이 정도의 시도면 사실 뭐 스포츠카 컨셉에서 나왔던 거를 중형 세단에 접목을 한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디자인이 이게 사진으로 본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뒤쪽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도 대단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트렁크는 지금 여기서 오픈이 되게 되어 있는데 트렁크 공간은 500리터 넘게 확보를 해주고 있어서 차량의 디자인을 감안을 해보면은 그래도 현대가 트렁크만큼은 놓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닥 부분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펑크 수리킷을 갖추고 있네요. 그리고 안쪽에 이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안쪽에 핸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핸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 외관을 만져서 이렇게 닫아야 되는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소나타 신형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밤에 지금 시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느껴지는 부분만 일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면은요,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댐퍼를 조금 진폭에 대응할 수 있게끔 개선된 댐퍼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 측에서. 근데 구체적인 메커니즘이나 구성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느낌만 전해드리면 출렁임이 굉장히 좀 제어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보통 이렇게 출렁임이 제어가 되면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기 마련인데 그 접점을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잘 찾아준 것 같습니다. 차량에 틴팅이 안 돼 있기도 하지만 풀 LED 타입의 헤드램프는 앞에 직진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폭도 비교적 넓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야간 운전의 시야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지금 상향으로 컨트롤을 한번 해보면 상당히 멀리까지도 또렷하게 잘 비추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서스펜션이 조금 더 세련돼지고 또 단단해지는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소나타 8세대 모델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시승을 해보고 있지만 상당히 좀 묵직한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셰시 강성이 높아지면서 경량화되어 있는 그 차체를 쓰고 있는 차량들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약간 50km인가 60km 정도 감량을 했다고 하는데 강성도 대폭적으로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 승차감에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면이 조금 안 좋은 곳에서도 비교적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현대자동차를 시승하면서 이 서스펜션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칭찬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륜구동 차량이면 사실 뭐 스티어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살살 돌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자세 제어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많이 보완을 해줘서 상당히 좀 안정된 느낌을 운전자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커스텀,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드 변경할 때마다 이 클러스터의 그래픽도 조금 재미있게 잘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역시 레드를 강조를 해주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제가 야간에 운전해서 조금 민감도가 높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풍절음이 조금 거슬리는 것 같아요. 좀 의아한 거는 분명히 공기저항 개수도 낮을 거고 측면에서 봐도 뷰가 상당히 좀 날렵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또 윈드실드도 앞유리도 이렇게 보면 많이 좀 누워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A필러 쪽에서 지금 뭐 100km도 아직 안 달리고 있는데 90km 정도에서도 글쎄요, 이게 제가 지금 야간에 운전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바닥에 방음이 좀 잘 돼 있어서 상대적인 건지는 조금 더 시승을 해봐야지 알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풍절음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앞쪽에서는 풍절음이 조금 더 거슬리는 느낌이 들고요. 또 뒤쪽에 앉으면 풍절음은 상대적으로 덜 거슬리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은 약간 좀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MDPS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또 보통은 코너를 하거나 할 때 약간 좀 불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도타를 많이 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 뭐 잠시 동안의 시승이지만 그런 점도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개선됐다라는 느낌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돼 있고 가간섭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작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반자율 주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조향보조 장치 작동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지금 잠깐 손을 놨는데 생각보다 긴 시간을 차량이 알아서 좀 잘 제어를 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은 뭐 한 1, 2분 정도, 짧은 차량들은 한 30초 내외 정도면은 막 핸들 잡으라고 워닝이 뜨는데, 지금 신형 소나타에서는 체감상 조금씩 노면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한 2, 3분 이상은 꾸준하게 차량이 제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은 극초반에 담력을 조금 높여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언뜻 처음 이 차를 몰게 되면 약간 울렁울렁 할 정도로 초반에 좀 응답성을 담력을 좀 높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브레이크 성능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일반 모드와의 편차는 뭐 적절한 편인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배기 쪽도 조금 더 과감하게 한번 셋업을 해줬으면은 차량이 좀 재미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엔진음도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뭐 엔진 마력이 지금 160마력에 토크가 한 2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조금 더 재미있게 구현을 해줬어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좀 제어 많이 좀 자제한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비는 짧은 구간을 지금 시승하고 있어서 뭐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메이커 측에서 제시를 한 13km대 평균 연비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렵지 않게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속 80km 정도로 한 10km 정도를 운행을 했는데요. 순간 연비가 18.8에서 19.4 정도까지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발끝 신공을 발휘해서 차량을 좀 천천히 몰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인 연비는 평균적으로 12에서 13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의 기본기도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시승을 할 때 제가 스마트 키를 갖고 있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키를 쉐어 받아서 차량을 여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메이커 측에서 발표하는 뭐
하이테크 이미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잡 기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음성 명령도 자연어로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좋은 것 같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고 키를 다른 사람하고 쉐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최신 트렌드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키를 갑자기 잊어버렸거나 뭐 깜빡했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곳에 있는데 차량을 누군가에게 뭔가 세차를 부탁하거나 차 안에 있는 짐을 확인해 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유효한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고, 승차감도 수입 세단에 굉장히 좀 근접해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모두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전하면서 지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헤드룸이 생각보다 많이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게 중형 패밀리 세단에서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좋고, 뭐 전체적인 인테리어나 서스펜션의 셋업, 엔진의 반응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스티어링도 잘 좀 다듬어진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데, 저는 헤드룸 정도가 지금 처음 이 차를 접했을 때 느껴지는 아쉬운 점으로 언급을 한번 드려봅니다. 최신 차량들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이 깜빡이를 넣게 되면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여줍니다. 안쪽에 화면이 지금 풀 디지털 타입이라서 다양하게 구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옵션인데요, 이렇게 우측으로 하면 우측의 화면이 보이고, 좌측으로 하면 좌측의 화면을 보여줘서 사각지대를 현격하게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다양한 세팅을 하지 않고 그냥 방향 지시등만 켜면 같이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승 중에 사고 현장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좀 크게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안전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운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네요 지금. 아이고. 그래서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의 파워트레인은 2.0 자연흡기 CVVL 엔진에 160마력, 토크가 2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 6단하고 지금 매칭이 되고 있는데요, 기어비는 약간 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빠릿빠릿한 맛은 약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1.6 터보 모델에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2.0 터보 엔진이 달려있는 소나타 N이 출시가 되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헤드룸이 조금 좁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헤드룸이 좁은 것도, 또는 이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굉장히 슬림하고 날렵한 이 디자인이 N이 출시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 저는 정말 의미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서스펜션도 그렇지만 시트 안장 부분이 쿠션이 조금 두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엉덩이 쪽 착자감이 상당히 좀 찰진 느낌이 들고 있고요. 클러스터는 이 가운데가 12인치가 넘고 이쪽은 12.25인치인가요? 와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팰리세이드만큼 일체감 있게 이렇게 쭉 한눈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전방의 시야를 많이 뺏기지 않으면서 한눈에 클러스터하고 인포테인먼트를 볼 수 있게끔 배치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랜저에서 이 플로팅 타입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처음에 적용이 됐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요, 소나타도 처음 실내 사진이 공개됐을 때는 어느 정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차량을 타보고 또 운행하면서 시선을 한번 여기저기 둬봤더니 생각보다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또 편안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위치랑 세팅인 것 같습니다. 밤이라서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플래그 타입의 아웃사이드 미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까지도 조그맣게 창을 만들어서 개방감을 조금 높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앉았을 때의 이 운전자의 시야는 상당히 좀 좋은 편에 속할 것 같습니다. 지금 승차감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제가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어쩌면 타이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겠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례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예전과 달리 타이어에 좀 신경을 써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에는
피렐리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올 시즌 타이어 중에서는 비교적 스포츠성이 좋은 타이어라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지금 얌전하게 차를 몰고 있어서 제가 스포츠성까지는 확인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좀 노면도 잘 움켜쥐고 그립감이 괜찮은 느낌은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선택까지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고 있어서 현대자동차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달라졌다라고 제가 느껴지고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클러스터가 변하는데요. 지금 그래픽 한번 보시면 이렇게 스포츠 모드, 이건 커스텀이고요. 다시 스포츠, 컴포트, 에코 모드, 그리고 스마트 모드, 이렇게 5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방향지시 등을 켜게 되면 사각지대를 이렇게 카메라로 클러스터 안쪽에서 보여주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0 자연흡기하고 1.6 터보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렇게 3가지가 준비가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2.0 CVVL 모델부터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엔진 최고 출력은 160마력에 토크는 20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연비도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복합 연비는 약 13k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휠 타이어 선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 시승하는 모델은 18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고 도심에서는 11.6, 고속도로에서는 15k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소나타 런칭 행사와 간단한 시승기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긴 시승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때 더 자세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